음, 아침이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자, 읽어봅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밀을 재배할 때 사용하는 제초제 글루포세이트 양은 증가와 미국 내 셀리악병의 발생률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미 밀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도전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루로 만든 빵을 많이 먹어도 요즘같이 셀리악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면서 점차 셀리악병의 발생률이 늘어나는 사실을 장 누수가 포흡수 잔류유기 오염 물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POPS 포흡수 잔류유기 물질. 국내에서 사용되는 밀가루의 95% 이상이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90% 정도는 수입한 밀을 국내에서 도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생산한 밀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 방부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네요. 홉스. 그래서 외국에서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은 위장 간의 구역, 구토, 설사, 복통을 호소할 수가 있고, 이런 증상들이 보편적인 것이다. 그리고 또 피부 소형증, 습진, 두통, 홍조 등도 있고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히스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가공식품, 도축 직후에 신선한 고기는 비교적 적게 들어있지만 통조림 만들거나 숙성 같은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히스타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베이컨, 소시지, 햄, 통조림 같은 음식들입니다. 육고기 중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가 있고 이 중에서 돼지고기가 가장 히스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가끔 감기에 걸리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때에 병원에서 육고기 섭취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참치, 고등어, 꽁치, 선지 등의 등푸른 생선과 까메기, 통조림과 같은 생선을 오랫동안 숙성시키거나 가공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갓 잡아 올린 신선한 등푸른 생선에는 히스타민이 적지만은 염장 또는 숙성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히스타민의 전구 물질인 히스티딘이 풍부해지게 되므로 되도록 신선한 생물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 장누수의 진짜 범인은 누굴까? 존얼린. 글루텐 성분 중에서 하나인 글리아딘이 장 점막 세포에 붙어서 존얼린 합성을 촉진하고, 이 존얼린이 세포와 세포 사이 간극을 걸려서 장누수를 유발합니다. 장누수를 일으키는 범인은 사실 존얼린입니다. 존얼린. 빨리 늘린다. 존얼린. 우리가 먹는 글루텐의 양에 따라서 장관에서 만들어지는 존얼린의 양이 변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쌀을 먹을 때와 밀가루를 먹을 때 장누수증의 유병률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글루텐이 적은 식단을 섭취한다면은 장관에서 만들어지는 존얼린의 양이 적어서 장누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루텐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은 존얼린의 양이 증가하면서 장누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장누수증의 숨은 조력자. 자,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혈관악정은 혈관성 두통과 불면증, 어지럼증 두루두루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피부도 피부 소형증, 가려움증, 맥간 부종,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호흡기계는 호흡 곤란, 기침, 천식, 설명할 수 없는 코막힘, 콧물 증상이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히스타민, 감염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에스트로겐 우세, 자궁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자궁 내막증 같은 병도 생길 수 있고,
생리통이 심해질 수도 있으며 생리주기에 변화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할 수 있는 식단을 해야 할 것이다. 히스티딘이 많은 것을 금하자. 글루텐은 어떤 성분이고 장누수를 일으키는 진짜 범인은 누굴까 하는 것을 봤네요. 글루텐의 구성은 단백질 성분인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혼합할 때 글루텐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치대기 과정입니다. 그냥 섞어만 해 넣는다고 글루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치댈 때 글루텐의 그물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짜장면이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면의 식감 때문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열심히 반죽하다 보면 글루텐이 많아지면서 면의 탄력성이 좋아져서 쫀득한 식감을 갖게 됩니다. 그 반대로 일식 튀김옷을 만들 때는 밀가루를 차가운 물에 풀고 혼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튀김의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려면 글루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차이가 있네요. 밀가루를 차가운 물에 풀어서 혼합을 하는 것은 바삭한 것은 글루텐이 오히려 적고 환자들에게는 가급적 쌀로 만든 떡도 먹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환자들에게는 밀에는 토탈 프로테인 컨텐이 얼마나 되고 글루텐이 얼마나 되냐. 밀을 볼 때는 31%, 호밀은 23, 보리 24, 귀리 19, 쌀 15, 기장 17, 옥수수 17 그렇게 나오네요. 장누수증의 범인이 글루텐이 맞는가? 과거에도 밀, 보리, 쌀 등의 곡식을 주스 먹고 살았는데 과거는 없던 장누수증 혹은 환자들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곡식을 섭취하는 방법의 차이다라고 본다. 거죠. 장누수. 간혹 와인을 마시면 두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도 히스타민 분리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은 발효된 음식을 되도록 피해야 하는데 발효된 음식에 주로 히스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와인 또는 맥주와 같은 발효주를 비롯해서 치즈 같은 유제품도 히스타민이 풍부합니다. 이처럼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열감이 올라오며 두통이 심해지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디아민 옥시다제 결핍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속 히스타민의 절대적인 양을 검사하는 방법은 이 기능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요. 검사하기에는 검사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되는 거죠. 자, 항암 치료를 받은 암 환자 중에서 피부 소형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암제가 공격하는 것이 빨리 분해하는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골수가 공격받아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모낭세포와 장관세포도 공격받기 때문에 모발이 빠지면서 장누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장관 내에서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디아민 옥시다제라는 효소가 분비되는데 장누수로 인해 이 효소의 수치가 떨어지게 되어 혈중에 히스타민 농도가 증가하게 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논문에 의하면 장누수가 발생하면 히스타민 분해 능력이 30% 가량 떨어진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히스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히스타민 감인증 있는 사람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자, 콜레스테롤 치료제로 허가받은 스타틴은 어떨까요? 대사를 차단하고 지방 대사를 억제한다. 대사를 차단해버린다는 거죠. 약물의 부작용이 걱정되긴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또 플러스가 된다면 섭취를 하되 이것을 할 때는 코엔자임 Q10을 꼭 같이 드시기를 권한다. 베르베린 천연항생제, 아무글루타민 대사 이외에도 많은 약물들을 암 환자분들께 기타 보조제는
녹차와 녹차 추출무, 겨우 사리차, 버섯차 등을 권하고 멜라토닌 보충제도 권한다. 극단적인 식이 조절, 특히 당 조절, 좋은 공기를 마시며 심호흡과 함께하는 운동, 16에서 18시간의 금식 시간을 지키는 간헐적인 단식, 암 대사를 방해하는 약물들을 복용하고 암 대사를 방해하는 비타민, 미네랄을 복용하고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마음 잡기 이런 것들을 활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기능의학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라는 이 책을 김덕수 의사가 쓰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스타민 과민증은 자 다시 한번 보면은 환자가 원장님 저는 얼굴이 많이 붉어지고 두통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 두통약을 달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의사 얼굴은 주로 언제 붉어지나요? 환자 자주 생기다 보니 특별한 때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검사도 받고 피부과에서 얼굴 시술도 많이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의사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술을 드시나요? 환자 네, 직업상 거의 매일 먹어야 합니다. 환자 저는 와인을 못 마셔요. 와인을 마시면 두통이 더 심해지고 정류주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의사 그럼 혹시 치즈, 소세지, 햄, 또 자반, 고등어 드실 수 있으세요? 환자 아니요. 어쩌면 제가 잘 못 먹는 음식을 바로 아세요. 의사 정확한 것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히스타민 불내증 환자이신 것 같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히스티딘이 있습니다. 몸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만 섭취할 수 있으며 단백질 합성의 원료이자 근육과 뇌에서 완충 작용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히스타민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히스티딘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히스타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녹차는 녹차 한 잔에는 대략 100mg 카테킨이 들어있는데 800mg 이상 섭취할 때 간의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건강하신 분들은 녹차를 하루에 1, 2잔만 드시고 암 환자가 암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하루에 8잔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용량의 녹차를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 등을 해야 합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오염되지 않은 녹차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녹차를 키울 때 농약을 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해로운 농약 성분이 같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스스로 자라났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 음식으로 섭취하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연 음식. 자, 이 갑상선 문제에서 T4에서 T3로 전환 시에 RT3를 많이 만드는 원인은 뭘까요? 갑상선의 스트레스, 번아웃을 막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증가하면 RT3도 증가합니다. 외상, 조직에 손상이 있을 때 재생 과정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면 재생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단식은 몸에 필요한 에너지보다도 적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 적은 양으로 몸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전은 단기간 단식이나 간헐적 단식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독소, 감염, 약물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생리 기전으로 보기보다는 정상적인 T3 호르몬 대사를 방해함으로써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갑상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된다. 기능의학자는 암을 대사성 질환으로 봅니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사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면 세포가 건강한 것이고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이 발견되는 데 있어 세포 유전자의 변형보다 대사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화하듯이 암세포 역시 암세포로서의 분화를 지속합니다. 정상세포의 핵을 제거하고 암세포의 핵을 치환하는 실험에서 암세포의 핵으로 치환된 세포는 정상적으로 분화했습니다. 반면에 암세포 속에 정상세포 핵을 넣었을 때는 암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보다도 세포의 질이 더 중요하며 세포의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포의 건강이 왜 망가질까요? 대사성 문제. 유전자는 MTHFR 유전자 변이 영양결핍이 되어진다. 또 영양결핍으로는 이렇게 셀레늄, 아연, 요오드, 토이로선 결핍은 정상적인 T3 호르몬 생성을 방해한다. 이 결핍이 D, E, B2, B6, B12, 철분, 셀레늄, 아연, 요오드, 타이로신 이런 것들 병원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진단된 환자에게 T3, T4 저장형 호르몬을 처방하는데 T4에서 T3의 전환에 문제가 있어서 RT3를 많이 만드는 분에게는 T4 복용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T4에서 T3로의 전환을 도와주는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함과 동시에 일시적으로라도 T3를 복용하는 것이 환자분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